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학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카페에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면 실기 언제 해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학까지 끝나면 바로 실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기하기 전에 공중보건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기를 준비하시면 아마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4월 첫째 주에 실기가 올라갈 거니까 동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필기를 합격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동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장품학을 들어가기 전에 실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는 화장품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의 청결, 그 다음 미화,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을 이용해서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그렇게 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없거나 아니면 경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은 태어나서 그러니까 영아부터 시작해서 어른, 노인까지 다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0세부터 어떻게 보면 90세, 100세까지도 꾸준히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화장품법 2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책에 정의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봤어요. 정의에 대해서 보고 그럼 화장품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의 기능은 뭐냐? 청결. 그 다음에 보습, 그 다음 활성, 그 다음 미화. 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정의와 기능을 봤어요. 그 화장품 중에서도 또 기능성으로 이렇게 분류된 화장품이 있는데요. 그럼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보면요. 미백, 그 다음 주름 개선, 그 다음 자외선 차단 제품과 또 태닝 용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세정용 화장품이에요. 여드름 피부를 치료하는,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리는 맞아요. 맞는데 여드름 치료는 아니에요. 치료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피부에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세정용. 세정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클렌징. 그 다음에 각질 제거제. 이거를 딥 클렌징이라고 하죠. 네, 요런 것들만 우리가 여드름 피부에 완화를 주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로 이것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조함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습 크림만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튼살 개선. 튼살 개선은 뭐냐면 튼살이 어때요? 붉은 줄이 이렇게 약간 다른 피부와 다르게 거뭇거뭇하잖아요. 그 거뭇거뭇한 것을 피부와 똑같이 약간 옅게 해주는 그런 화장품을 이용해서 튼살을 개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튼살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개선.
일반 피부와 비슷하게 색깔을 맞춰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튼살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예, 각질 제거를 해줘서 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서 재생이 빨리 되게 하고, 네, 검게 줄감 부분을 옅게 만드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발 색상의 변화, 뭐예요? 연모제죠, 연모제. 연모제인데 이 모발 색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발의 연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뭐 새치 염색을 살짝 하고 우리가 샴푸를 하게 되면 물 빠지는 그런 일시적인 색상의 변화는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모 증상 완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어서 만든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방법을 제외한 채모 제거. 그럼 뭐냐면 이게 물리적 이 물리적은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왁스. 이거는 물리적 채모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뭐냐? 화학적. 예, 우리 크림 같은 경우 발라놓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예, 모발이 없어지는 이렇게 단면만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에 분류가 된 화장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화장품을 봤어. 그러면 제가 계속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예, 우리는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화장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청결을, 그 다음에 아름답게, 그 다음에 피부를 보호해, 그 다음에 장시간을 사용해도 피부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약 외품을 볼게요. 얘는 화장품에도 속하지 않고 화장품에도 속할 수도 있고 의약품으로도 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약품은 아니에요. 그러면 양약적인 영향은 있어요. 양약적 영향은 있고 위생의 용도로 쓰고요. 장기간 사용해도 되고 단기간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약국에서 뭐 사요? 대표적인 게 세정제. 이런 것들이 의약 외품이에요. 의약 외품. 그러면 의약품을 보도록 할게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예,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이씨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외품에서 세정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런 메이커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도미나 크림 그런 것들은 어때요?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의약 외품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장기간 사용하면 안 돼요. 장기간 하면 안 되고 일정 기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약 외품에는 어느 정도의 허가된 용량만 정확하게 넣을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과 의약 외품과 의약품을 구별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4대 요건. 예,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4대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고 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의 4대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안전성. 안정성, 화장품을 만드는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감작성, 어떤 항체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항체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구독성, 먹어서 독성이,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어때요? 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피부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식품의약청에서 처장에서 허가를 해주는 대신 얼마 그 양을 조절을 해놨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에요. 화장품의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의 오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화장품을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 내에 변질이나 변색이나 변취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열어서 사용하는 동안에 이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과 그 다음에 개봉 후 유통기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이 내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성, 피부의 친화성, 얼마만큼 피부에 부드럽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뻑뻑하면 안 되겠죠. 피부가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사용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보습 효과. 화장품에 보습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습의 효과가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름, 미백, 얘도 기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기능에 대해서 다 제 역할을 해야만이 이 화장품 4대 요건에 충족시켜주고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효과, 색채 효과, 세정 효과가 있어야만이 이 화장품의 4대 요건에 충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거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뭐 항상 화장품의 정의, 그 다음에 화장품의 기능, 그 다음에 화장품의 이 4대 조건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꼼꼼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이제 제가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2020년에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이제 자격 시험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응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시험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에 화장품학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의 정의는 뭐냐? 동물이나 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만든 것을 가리켜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연 화장품의 색소를 넣을 거 아니에요. 색소인데 이제 천연 색소와 합성 색소로 나눠지는데 천연 색소는 이 동식물에서
예, 그 유래 원료란 말이에요. 근데 합성 색소, 이 타르 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석유 화합물이에요. 인공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색소인데 이 타르 색소가 법적으로 아까 화장품 4대 요건에서 많이 나오는 이 타르 색소가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이 타르 색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처장에서 많이 제한을 둬요. 그래서 몇 그램을 넣어라 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르 색소는 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와 사용할 수 있는 타르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성 색소는 식품의약처장에서 고시된 원료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 얘는 유기농 원료에 동식물 및 그 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원료가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맞춤형. 네, 이제 이 맞춤형 화장품 요즘 대세죠. 맞춤형 화장품. 도대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네. 내용물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큰 여기 1000ml 같은 경우를 나는 100ml로 10개를 나눌 거야. 나는 200ml로 5개를 나눌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은 소분을 하는 것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또 내용물을 이렇게 내용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여러분들 미백 원료 그러니까 미백 화장품에 나는 주름 화장품까지 섞어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내용물 아니면 수분에다가 유분을 섞어서 유수분 크림을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어서 내가 필요한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물, 화장품에 어떤 원료를 집어넣어. 원료. 네, 원료 뭐예요? 동식물에서 그 원료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화장품의 원료. 원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 로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혈액순환이 안 돼.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어.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 요 내용물에다 그 원료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섞어서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지금 정의하고 그 다음에 4대 요건과 기능성 화장품과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